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개수를 공부할 차례인데요. 적천수의 이 개수 원문을 보면 개수는 등용이운 하면 공화사신한다. 이런 등용이운 공화사신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 개수가 용을 만나 운행하다 보면 그 원신을 변화시키는 공이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 등용이온 공화사신의 원리가 이른바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그런 원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천간의 합이 합을 내서 화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등용이온 공화사신과 관련해서 다뤄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개수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등용이온 공화사신과 관련한 이 천간합의 원리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천간합 그러면요. 이 합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합은 하지만 불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일단 합이 성립이 되면은 합해가지고 화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합이 돼서 변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합이 됐을 때의 문제죠. 합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는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 합을 하면은 기반한다. 합으로 인해서 기반된다. 그래서 합반이라고도 하죠. 이 합을 해서 변화하는 원리가 등용이온 공화사신 원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 이 합을 하는 원리를 임철초 선생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갑이 1이고 을이 2고 병이 3이고 이렇게 식간을 1, 2, 3, 4, 5, 6, 7, 8, 9, 10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고 그러면 이 낙서에 5가 중앙에 있다는 거죠. 이 5가 중앙에 있다는 거죠. 이게 낙서의 수입니다. 이 가운데가 5이 있죠. 그리고 밑에 쪽이 1개가 있고요. 이런 동양의 모든 그림들은 밑에 쪽이 북쪽이라고 했죠. 즉 북극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언제나 동쪽이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설명은 아마 그동안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봤을 때 좌측은 동쪽이고 우측은 서쪽이죠. 그래서 소생이 좌상이 우상보다 파워풀한 이유는 이 좌상은 동쪽이기 때문에 기운이 상승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에, 우상보다 좌상의 힘이 세다. 이게 다 이 그림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옛날에 보면 북쪽에서 남쪽을 보니까요. 충청북도를 충청좌도라고 그랬습니다. 충청남도를 충청우도라고 그랬죠. 북쪽에서 보면은 좌측이 동쪽이 되는 거죠. 모두 다 이런 원리에 입각해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숫자에 맞게 배속을 시킨 것이 이 이른바 구공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은요, 가로로 더하든 세로로 더하든 대각선으로 더하든 모든 이 세 개자리의 숫자를 합하면 15라는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법의 정사각형이다. 그래서 한문으로 마방진이라고 하죠. 영어로 매직 스퀘어 정도 되는 것이죠. 이거 보면요. 가운데가 5예요. 그래서요. 낙서에 보면은 5는 가운데란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요. 1이 5를 얻으면은 6이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이 이 가운데인 5를 얻으면 6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과 6은 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기가 첫 번째와 여섯 번째가 합을 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죠. 2와 5는 7이 되는 거죠. 2에다가 5를 더하면 7이 되죠. 그래서 2와 7이 합을 하는 거죠. 을경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병과 3과 8이 합을 하죠. 그래서 병신 합이 되고요. 4와 9가 합을 해서 정임 합이 되는 거죠. 5와 10이 합이 돼서 무게 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1서부터 5까지를 숫자를 만들어내는 수다. 그래서 생수라고 그래요. 6서부터 10을 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룰성자 성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를 쪼개가지고 가분키, 어른형, 다시 얘기하면 자기부터 여섯 번째 있는 글자와 합을 하는 거예요. 자기 포함. 하나, 갑서부터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갑기에 합을 하는 거예요. 키도 자기부터 여섯 번째 있는 글자와 합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기, 갑, 합을 하죠.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경도 을경합으로는 합을 하는데요. 경도 자기부터 여섯 번째 글자와 합을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경은 을과 합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요. 이게 여섯 번째 글자와는 합을 하는데 한 칸을 더 가서 일곱 번째가 됐다. 갑이 일곱 번째까지 가면은요. 이게 욕심을 내서 한 칸을 더 가면 일곱 번째 글자가 언제나 자기를 극을 하는 게 돼 있습니다. 이른바 그래서 칠살이 되는 거예요. 이 경도요. 자기부터 일곱 번째 글자와 일곱 번째 글자는 경금을 극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병화가 경금의 칠살이 되는 거죠.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글자와는 합을 하고, 여섯 번째 글자와는 합을 하고, 욕심을 더 내서 한 칸을 더 가면 일곱 번째 글자는 나를 극하는 칠살이 된다. 그래서 이게 청간합을 하고 있는 이유죠. 이게 임철조 선생이 적전수 천미에서 합을 하는 원리가 이렇다라고 이제 설명이 돼 있죠. 이렇게 합을 하면은 흔히들 알고 있는 게 기반된다 그러죠. 묶인다. 이렇게 병신합 그러면요. 이렇게 병화의 작용력과 신금의 작용력이 묶여가지고 얘네들이 작용력이 모두 상실된다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자가 이게 굴레거든요. 소나발의 머리 부분에 보면은 굴레로 씌워서 고삐와 연결되는 부분이 이게 굴레입니다. 그리고 반이 실로 묶었다는 얘기예요. 끈으로 묶었다. 그래서 병과 신이 합을 하면은 얘네들 둘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신금의 역량을 발휘 못하고 병화의 역량을 발휘 못한다. 그래서 이른바 이걸 기반이라고들 알고 있어요. 어, 이렇게 사주에 연월이 가까이 있어서 천간합이 되면은 평생 안 풀어진다. 다 기반돼 가지고 이 글자는 없는 것과 같다. 모두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반돼서. 네. 이거 보면요. 이게 적천수 원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남자가 문을 나서서 하늘의 끝까지 여행하고자 하였으나 어찌 여자가 자의적으로 함부로 남자의 뜻을 망설이게 하느냐, 머뭇거리게 하느냐. 즉 이게 이제 남자죠. 그리고 신금이 여자죠. 남자가 이 병화는 적천수 원문에서 맹렬지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나울맹 굳셀열 이게 그리고 식간 중에 가장 양답고요. 그렇게 사납고 굳센데 이 신금을 보면 겁낸다고 돼 있어요. 겁낸다. 자기의 그 맹렬한 그 기운을 잃어버린다, 상실한다는 거고요. 이 신금은 음으로 그 연약하죠. 그리고 적천수에는 이 청하고 윤하다. 아주 맑고 깨끗하고 빛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병화를 자기보다 훨씬 강경한 병화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합을 하면은 흔히들 알고 있는 이게 신금의 작용력이 이 병화 입장에서 신금은 이게 정제거든요. 정제로서의 역할, 재물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두 글자는 이 작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간이 기반되면은 일간이 작용을 못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일간은 기반되지 않는다. 합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선생님도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이 기반이라는 뜻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 적천수에서는 일간도 얼마든지 기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기반이 작용력 상실, 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의미가 있다. 이제 점차 알아볼 겁니다. 예, 예. 이게 합을 하면은요, 이것은 이 합을 탐해서 합을 좋아해서 합을 했으나 화하지 않는 것. 합을 했으나 변화하지 이런 게 갑기에 합을 했으면 토로 변화해야 되는데 토로 변화는 못하고 그냥 갑기에 합만 한 상태. 그래서 이게 합이 불화라고 그래요. 합을 했으나 변화는 못했다. 그 경우만 기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우만요. 그래서 합을 해서 화해했어요. 변화가 됐다. 그러면 기반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예, 점차 이제 설명을 드리죠. 병신 합을 해가지고 수로 변했다. 그러면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신금이 오행의 금이 아니라 수오행으로 바뀌는 거예요. 병화가 화오행이 아니라 수오행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반이고 뭐고 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기반은 합은 했으나 화하지 않은 경우만 기반이 되는 거예요. 합이 성립이 돼야 기반이 되는 겁니다. 합이 불성립이 되면은 이건 뭐 기반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입니다. 예, 임철수 선생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기왕에 합의 되었으면 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변화가 안 된 경우 그것을 합의불화라고 하죠. 합의불화가 되면 그 경우만 기반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즉 합의되었으나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둘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같이 살고는 있으나 오래 계속해서 살지는 미적거리는 상태, 망설이는 상태예요. 얘네들이 지금 좋아서 짝을 지어서 함께 살고는 있으나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을지 뭘지는 어, 망설인다는 거죠. 망설인다는 표현을 왜 그러냐면 병신 합해서 수로 변했으면 이제 얘네들은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수로 변화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는 경우죠, 이게. 그 표현입니다. 그것이 합의 불화라는 내용이에요. 그때만 기반이 되는 거죠. 기반. 저것을 탐하면서 이것을 잃어버린다. 아, 또 이것저것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여기에 이 합속에는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품은 그 큰 뜻도 없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병화 일간이 이렇게 합의돼서 합반이 됐다, 기반이 되면 병화가 일을 하겠다는 앞으로 나는 청운의 꿈을 꿀 거야 뭐 그런 뜻도 없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인텐션 의도도 없다는 얘기죠. 오로지 그냥 병화는 신금 여자의 마음 콕 빠져 있는 거예요. 좋아. 신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금의 본연의 그 역할, 작용을 할 그런 뜻과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병화만 보이는 거죠. 병화만. 이것이 여기서 뜻도 없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 병과 신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얘네들 둘에 묶여 있어가지고 아무 써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반을 나쁘게 보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일주가 기반되면 사주가 설명이 안 되니까 일가는 기반이 합반이 안 된다. 기반이 안 된다라고 어떤 선생님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적천수 천미에 보면은요. 임철주 선생은 일주가 합을 한 경우를 이걸 일주 기반이라고 그래요. 요런 경우죠. 이거 합을 해가지고 일주가 합을 해서 일주가 합을 하면 이 병화가 용신이 자기 병화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는 거죠.
이게 개수가 용신인데요. 용신이 이 사주 전체를 잘 되게끔 병화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이 병화가 신경을 안 써요. 되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로지 병화의 관심은 이 신금 여자한테만 꽂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병화가 앞으로 자기가 하겠다는 뜻과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일주가 기반이 되면은 이 병화는 그 큰 뜻을 망각한다, 잃어버린다. 그리고요, 용신이 합의됐다. 이렇게 용신이 합의됐다. 여기서 용신이 이제 을목인데요. 토가 이렇게 중증해서 용신이 을목인데요. 이게 식신으로 용신을 삼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편인으로 도식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금을 용신으로 하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을목이 용신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을경합으로 이렇게 용신이 합이 돼가지고 이 용신이 기반 합반이 돼버리면 일주가 하고자 하는 뜻을 이 용신이 일주가 뭔 뜻과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용신이 그게 일주가 사용하는 게 용신이니까요. 용신은 일주의 성공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본연의 몫이 있어요. 그 몫을 을경합 이 을은 경한테 꽂혀가지고 무토 일간의 성공을 돕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신이 합의되면은 용신이 작용을 않는다는 거죠. 용신이 일간을 돕는 일에 그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아주 안 좋죠. 그래서 이 적전수 천미 그 원문에 보면은요,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일사불성. 인생에 살아서 한 가지의 일도 이룩한 것이 없다. 아주 용신이 합의되면 또 일간에 합의된 것도 어, 완전히 나쁜 쪽으로 이렇게 기술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일간이 합반되는 경우가 기반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논리는 틀렸다. 일간도 얼마든지 이렇게 기반 합으로 기반된다. 즉 합반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적천수 천미에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합을 당하면 합이 되면은 기반이 됐다는 얘기는 이 합되는 두 글자의 뜻과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지, 이게. 그래서 묶여 있다. 두 글자가 작용력을 상실되었다. 나쁜 쪽으로만 해석을 해요.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것만으로 알고 있으면 사주 이 명식을 해석하는데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은 이 고전 원문을 안 읽어보셨기 때문에 기반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이 기반 이외에 다른 뜻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기반이 됐는데 합의돼 가지고 화는 못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반이 되죠. 이렇게 기반이 됐는데 그 옆에서 충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용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적전수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대롱으로서 이 대롱 조그마한 관이라는 얘기죠. 그 대롱으로부터 흰 눈과 밝은 달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그 대롱 그 안목과 시야가 좁은 오로지 이렇게 병신합 그러면 병화가 이 신금한테만 꽂혀가지고 시야가 굉장히 좁다는 거죠. 오로지 병화는 신금만 보이고요. 신금은 병화만 보이고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꼭 대롱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대롱으로 흰 백설과 밝은 달을 바라보지 말라. 아, 그대로 하여금 말을 채찍질해서 될 걸로 향하게 해라. 기반이 되면은 오로지 이 대롱으로 세상을 보는 기억이죠. 오로지 신금은 병화만 보이고 병화는 신금만 보여요. 다른 건 안 보여요. 그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죠. 즉 기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그대로 하여금 말을 채찍질해서 대걸로 가도록 해라. 그게 이겁니다. 이렇게요. 병신합을 했죠. 이렇게 병신합을 했으면 옆에서 아, 이게 정화로 신금을 극을 합니다. 이걸 이제
봉충이라고 그랬어요. 충을 만났다 소리거든요. 이렇게 신과 정화가 이게 신금을 지지로 내리면 이게 유금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 극을 하는 거죠. 이게 충이라고 그랬지만. 그래서 이거는 예, 정화가 신금을 극을 합니다. 신금 입장에서는요, 아, 정화가 아, 7살이 되는 거죠. 이렇게. 7살로 이게 충이라고 했지만 이게 7살 관계가 있습니다. 병신합을 하는데 밖에서 밖에서 한 글자를 7살로 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합의 관계가 풀려가지고 좁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기반됐던 게 꼭꼭 묶여있던 게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풀려서 자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반이 됐어요. 합으로. 정화가 옆에 있어서 이 기반된 것을 풀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때는 합이 아니라요. 이게 이제 합이 불성립하는 겁니다. 합이지만 합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반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화도 신금도 작용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요게. 예. 이게 봉충이에요. 그래서 이게 용신이면은 용신을 봉충을 해서 용신을 얻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전수 원문의 내용이죠. 좁은 대롱간으로 흰 눈물과 밝은 달을 보지 말아라. 그대로 하여금 말을 채찍질해서 대궐로 향하게 해라. 즉 작동하게 하라. 그렇게 하려면 옆에서 합으로서 아니 칠살로서 극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병신하고 있는데 일간이 병화를 극을 하는 거죠. 병화 입장에서는 임수가 7살이에요. 일곱 번째요. 병 자신서부터 일곱 번째가 임수예요. 어, 예,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합충응계예요. 이렇게 합은요, 이렇게 합은 충을 때가 응계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요, 경금한테는 이게 7살이거든요. 권력이에요.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양인이죠. 그러면은 이게 합이 돼 있는 것은 충할 때 그 글자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임수로 병화를 극을 하죠. 칠살로 극을 하면은 그때 병화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병화가 작동이 돼서 지지 글자가 일지와 합이 된다든지 일지 그런 경우에 이게 경금이 여성이라면 이 병화가 남편일 수가 있죠. 남자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지여서 자기 관련성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그 해에 남자가 출연되는 거예요. 이 병화가 경금한테. 그래서 합은 충이응계예요. 이렇게 임으로써 병을 극을 하면은 이 병이 작동되는 거예요. 동하는 거예요. 경금한테는 남자가 출연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 경금 입장에서 보면 이 병화는요. 이게 뭐 그 해에 반짝해서 이 병화 인연은 되겠으나 그 다음 해나 이렇게 되면은 여기 신금한테 되돌아갈 남자입니다. 이게 자기는 이 경금 남자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 또 이제 이게 이제 병화가 굉장히 힘이 세다. 아주 칠살이 무시무시하다. 그러면 이 양인으로서 병화 칠살을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양인을 언제 작동하느냐 얘가 움직이게 하느냐. 그때는요 정화로 신금을 극했을 때 신금 입장에서는 정화가 칠살이에요. 그때 얘가 움직여요. 움직여 가지고 칠살을 양인 합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양인으로 칠사를 합을 하면은 이 권력이 일간이 권력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글자가 움직이는 시기 이거를 응기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합은 승이 응기고 충은 합이 응기다라고 나온 게 이게 적전수에서 봉충과 관계된 거예요. 이게. 이게 보통 천간은 생급제화를 논하고 지지는 형충파열을 논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천간에는 충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짜 생급제화라고 그러죠 천간은. 그런데 임철주 선생은 이게 정화로서 신금을 극하는 이게 칠살로 극하는 경우를 이게 봉충이라고 그랬어요. 충을 만나는 경우, 충을 하는 경우. 또 임수로 병화를 극하는 경우도
충관계로 본 거예요. 이게 임수를 지지로 내리면 이게 해수거든요. 병화는 지지로 내리면은 이게 사화예요. 그러면 사해 충하는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봉충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요점은 뭐냐? 이렇게 합을 하고 있는데 이 합의 밖에서 어, 두 글자 중 하나를 극을 해버리면 칠살로 극을 하면은 이 합이 풀리더라. 합이 풀리면은 이 기반되어 되었던 게 회복이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병화로서의 작용력이 리커버리 회복이 되고요. 신금의 작용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이 성립되지 않는 분합된 거고 같은 거예요, 이게. 글자들의 자기의 역량과 성향을 발현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작동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합이 불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봉충을 한 경우에. 예, 그리고 이제 또 합이 불성립하는 경우를 멀리 떨어진 합,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연간과 시간, 이거 합이 되느냐, 마느냐, 그 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합이 되는데 밖에서 극을 해도 이게 풀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합이 불화, 기반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합을 하는데 밖에서 극을 해도. 그런데요, 요거는 안에서 한쪽을 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칙살관계죠. 이건 당연히 합이 안 되겠죠. 외형상으로는 각각 기가 합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합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각기 합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합이 불합이라고 해요. 이게 합이 불성립이에요.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기반될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을목이 기토한테는 이게 칠살이에요. 기토 입장에서 을목이 칠살이에요. 이게 극을 혀버리니까요. 이 기토가 을목을 뛰어넘어가지고 감히 간목한테 갈 수가 없어요. 이 칠살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합이 불성립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게 이제 야, 봉충이 이거는 밖에 있는 경우라고 보면 되고요. 요것도 밖에 있는 경우죠. 그런데 얘네들 둘은 안에 있는 거예요. 봉충이. 안에서 한쪽을 그걸 하는 거죠. 경금이 간목을 그걸 하고요. 을목이 기토를 그걸 하고. 얘네들은 이렇게 이 위에 있는 애들은 합이 불성립해요. 합이 될 여지가 없어요. 즉 합이 될 여지가 없다는 얘기는 아, 기반되지 않는다. 묶이지 않는다. 작용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작용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그럼 이렇게 연간 시간이 있으면 이걸 요합이라고 그래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멀리 있다는 이유예요. 멀리 이걸 합을 하면은 이런 경우 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마 안 된다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또 된다는 양반도 있어요. 되는데, 합은 되는데, 그 작용력, 합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합력이 일반 이렇게 붙어 있는 이렇게 병신합 이게 100 기준이라면 멀리 있으면 많이 돼야 이거 2, 30배 되는 합력을 인정을 못 하겠다. 2, 30을 인정을 하면은 나머지 7, 80은 합의 효과, 즉 기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머지 7, 80%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이 요합이 이건 7, 80%는 기반되지 않으니까 이게 합이 성립하지 않는 거 그렇게 봐야지 않느냐. 조천수 원문에도 영향을 멀리까지 끼치는 것이 묶여져 있으면 이렇게 영향을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추구하는데 끌어당기는데 그게 멀리 있어서 묶여 있으면 본래부터 처음부터 다 비어 허울 뿐이다. 내용이 없는 것이다. 라는 적전수 원문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한만 인정하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게 한 칸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격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간격할 때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렇게 연간 시간이 있으면 멀리 있다 그래서 이거는 격합이라고 하지 않고 요합이라고 그래요. 요합. 요런 경우는 이게 합을 인정할 수가 없겠다. 그 근거는 적천수 원문에 요걸 예를 들어요. 영향을 미치는 것이 멀리서 있어서 매여 있으면 본래부터 처음부터 홀뿐이다. 무유다는 거죠. 실익이 없다. 따라서 병신합은 이거는 합력이 없다. 따라서
병화도 신금도 기반되지 않는다. 묶여있지 않다. 합반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요 합이 이제 합이 불성립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합이 성립이 돼도 작용력은 20% 30%니까 7, 80은 합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70 내지 80%는 기반되는 이율은 2, 30이고 기반되지 않고 작용하는 것은 7, 80이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요합을 그 불성립 쪽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일간이 이렇게 합을 하면은 일간이 아무 작용력도 못 얻어서 이게 죽은 거나 같은 것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일간 합도 기반이 없다. 합반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적천수 천미의 그 저자인 임철주 선생은 일간합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죠. 일간도 묶여서 기반이 될 수 있다. 아까 확인했죠. 그리고요, 이 쟁합이나 투합도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이 쌍병이요, 신금을 두고 경쟁하는 거죠. 이런 경우 이게 적천수 천미에 보면은 합을 해서 합화가 되면은 이렇게 둘이 시기하고 질투 쟁합의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는 문장이 나와요. 근데요, 합이 돼서 불화가 됐다. 그러면은 이 경쟁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합이 순일하지 않는다. 전일하지 않는다. 즉 신금이 여기 병화 이 한 남자만 하고 관계를 순수하게 맺지를 않는다는 이 병화가 있기 때문에 모두 합이 불화가 됐을 때만 쟁합과 투합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 논리에 보면 이 쟁합이나 투합은 이렇게 합이 불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분적으로 이게 일간 합도 합반 기반이 되는 거예요. 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쟁합이나 투합도 어, 합이 돼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불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넣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간합과 쟁합이나 투합은 합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으나 적천수 천미 그 문헌을 보면은 일간합도 얼마든지 합반이 기반이 될 수 있고요. 쟁합이나 투합의 경우도 이 불화한 경우에는 부분 전이루지 못하게 쟁합이나 투합의 그 기풍이 있다. 쟁합, 투합, 지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가 있다. 따라서 쟁합이나 투합은 이게 합이 불합이 아니라 합이 불성립한 것이 아니라 합이 성립한 했으나 합을 했으나 불황 경우로 임철주 선생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잘못된 거고요. 요 얘네들은 이쪽 이 두 번째 케이스에 그 소속을 배속을 시켜야 맞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 그럼 이제 아, 대부분 이렇게 합을 하면은 그 합으로 병치는 합하면은 기반된다. 꼭꼭 묶여 있어서 두 글자를 없는 것 같다. 작용력 상실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이 합의 효과인 이 기반이라고 적전수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자세하게 그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합을 하면 두 글자가 작용력 상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재물이 기반 합으로 묶여버렸다. 그런데 재물은 꼼짝 못 하기 때문에 작용을 상실하기 때문에 나는 재물이 날아가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뿐이냐? 안 그렇다는 얘기죠. 예, 한번 보죠. 이 기반이라는 것은 아, 꽁꽁 묶여 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묶고 있는 거예요. 아, 탐연, 연이 이게 사모할 연이에요. 그리워한다는 거죠. 사랑을 탐해서 어, 기반된다는 거죠. 이런 용어가 있어요. 병화는 신금을 사랑해서, 신금은 병화를 사랑해서 연모해서 서로 구속하는 거예요. 서로 아름다운 구속이죠. 둘 사이에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기반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뜻에 이끌려 신금은 병화한테, 병화는 신금에게 개인적으로 뜻에 이끌려 가지고
제약을 받는 거예요, 스스로. 아니, 나는 병화가 좋아. 병화는, 아니, 나 신금 여자가 좋아. 나 다른 거 다 포기할래. 제한받을래. 다른 옵션을 나는 포기할래. 이 의미예요, 이게. 개인적인 뜻에 이끌려 내가 제재를, 제한, 옵션을 포기하는 거 감수하겠노라. 이게 병신합이에요. 병신 남자가 신금 여성을 사랑해서, 내가 다른 거 할 거, 나 포기하겠노라. 이게 내 뜻이다, 이거죠. 그리고요, 개인적인 정 때문에 서로 묶여 있다. 평화가 신금을 사랑하니까 나 다른 옵션 뭐 선택권 포기하고 나 신금 여자랑 살겠다. 신금도 역시 평화 남자랑 살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게 봉충은요. 이렇게 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나 사랑해서 스스로 아름다운 구속을 받겠다. 내 개인의 뜻에 이끌려서 내가 옵션을 포기했다. 제한 사항도 내가 감수하겠다. 이거에 다 부정되는 것이 봉충이에요. 이게 합의 표현, 이 기반의 반대가 이 불성립형 경우라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 무자만 드는 거예요. 개인적인 뜻에 이끌려서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는 이런 거죠. 이것도 역시 이 합을 밖에서 그걸 했죠. 칠살로. 여기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 합이 풀린다고 그랬죠. 합이 풀리면은 합이 불화해서 합이어서 합이 불합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병화도 신금도 작동을 해요. 이건 원천적으로 안에서 방해자가 있는 경우죠. 안에서. 이 중간에서. 그럼 이런 경우는 아예 합조차를 못해요. 이런 경우. 대부분 합이 불성립하는 경우로 이 요 중간에 방해자가 있을 때만을 상정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밖에서 해도 얘네들이 작용력을 이 합반 자체가 안 돼요. 기반 자체가 안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첫 번째 합의 불합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 안에서 극을 허나 이 밖에서 극을 허나 결과적으로 이 합을 하는 두 양시는 작용력이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에 빠져서 묶여 있지가 않는다는 거죠. 개인적인 뜻에 이끌려 스스로 제재를 감수하고 있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예. 이게요. 예, 이 사주를 설명한 게 있는데요. 임철주 선생이요. 이론이 이게 병화가 묘월 달에 태어나니까 아주 그 생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화에 고도 깔고 있고 또 묘시에 태어났고 인성이 많죠. 등령 득지를 또 한 거죠. 그리고 요거 이 묘술합도 있는데요. 묘술합하면서 의외로 이렇게 화가 투관이 됐어요. 그럼 묘술합화가 잘 되는 거죠. 이걸 원신호를 이끌어낸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일간이 왕한 거죠. 생왕한 거죠. 그래서 관을 용관한다. 관이 정관이 이 개수가 용신이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 안 좋은 것은 병신이 하나로 합한다는 거죠. 이렇게 병신이 합해서 이 병화가 이 용신이 이 개수가 자기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신금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신금은 연약하나 이게 적천수 원문을 설명할 때 식간에서 저희 신금 파티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임철주 선생이 신금은 아주 부드럽고 연해요. 그리고요, 병화가 신금을 만나면 건넨다. 이게 적천수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적천수 병화가 아, 이 신금을 만나면 겁을 낸다는 거죠. 겁을 낸다. 이게 적천수 그 병화편에 보면은요. 병화가 경금을 만나면 경금은 식간 중에서 최강이라고 그랬어요. 숙살식이라고 그랬죠. 그 대살, 사익성을 지녔다. 그런 어마무시한 아, 경금은 병화가 힘으로 능히 경금을 숙살직인 경금을 제압할 수 있다. 그런데 연약한 신금을 만나면 병화가 겁을 먹게 된다라는 표현이
적전수 원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요, 신금은 아주 연약하고 얘는 신금을 만나면 이 경금 숙살주기도 힘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내공을 가진 게 병화인데 경금에 비해서 아무런 힘이 없는 이 신금을 만나면은 겁을 낸다는 거죠. 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 보면은요, 부드러운 것이 능히 강한 것을 이게 제어할 수 있다. 이게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예. 신금 입장에서는 병화를 꼭꼭 묶어놓고 병화가 신금을 묶어놓고 이게 기반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이 원문을 이게 임철주 선생의 주석 따라놓은 걸 보면은 신금 부드러운 것은 강한 것을 제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약한 것이 강한 것을 관리, 통제,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락부락한 남자와 살포산 연약한 여자가 있어도요. 남자가 그 연약한 여자의 말을 거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연약한 여자가 우락부락한 남자를 통제, 지배,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요. 연연해서 사랑에 빠져서 이 병화는 이 신금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고자 하는 뜻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이 병화가. 이게 신금한테 빠져서. 그러니까 신금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주에 뭐 또 하나 뭐 그러는데 이게 묘술합이 돼도 천간으로 이렇게 병화와 정화가 투간이 되면은 합이 더 묘술합을 해서 화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그 얘기죠. 이거 보면은요. 이 사주는 어렸을 때는요. 눈으로 한 번만 다 봐도 줄줄 다 외웠대요. 이게 공부를. 그런데 후에 이게 연애에 빠져가지고 주색에 빠져서 학문을 패우고 어, 돈도 다 망가뜨렸다. 돈도 다. 그리고 결국은 주색자기에 빠져서 건강도 잃었다. 한 가지 일도 이루어진 게 없다. 그래서 이게 일간이 기반됐을 때의 폐해를 설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기반으로 묶여 있다고 그러는데 신금 입장에서 한쪽 입장에서 한쪽을 통제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제하는 거죠. 이게 천간은 생극제화. 일대 이게 제가 이겁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제가 이게 합을 하면은 이 신금이 강한 이 병화를 통제하는 거예요. 합을 함으로써. 그래서 통제한다, 지배한다, 관리한다.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자평진전이나 이런 걸 이 천간은 생급제화를 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 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자평진전이나 읽을 때 이 합반 기반된 되고 병신합 오면 얘들을 기반됐어? 없는 거랑 같아?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서부터 사주 해석이 통변이 올수업되는 겁니다. 근데 신금이 병화를 컨트롤하더라, 통제하더라, 관리하더라. 남편이 사고 치지 않도록. 그게 내조죠, 그게. 예. 그래서 아까 이게 합의 불안은 만나서 살기는 살되 영원히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망설이고 있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영원히 함께 하는 거는 합화가 됐을 때가 그런 거죠. 그러면 합화가 되면 이제 뭐 쟁합이니 투합이니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쟁합이니 투합에 문제가 됐을 때는 이 합은 했으나 화하지 않는 경우, 불화한 경우, 요 경우만 있을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통제, 지배 관리 이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청가는 생극 재화를 보는데요. 이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대부분 합으로는 기반이다. 끝. 근데 이 첫 번째 거보다 이 두 번째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생극은 다 아시죠? 이 재를 할 때요. 자평진전이나 고서에서 보면요. 합으로써 통제한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합제하는 거예요. 합제. 합으로써 신금을 통제한다. 관리하겠다는 거죠. 관리. 예. 그리고요.
극으로서 관리하는 거죠. 극으로서. 그걸 극제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컨트롤한다. 강한 놈을 날뛰지 못하게. 그러면은 이 병화가 세니까요. 화생토로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설기시키는 것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보통 재현다 그러면 합으로서 재현하냐, 극으로서 재현하냐, 설기로 기를 빼서 어, 집에 관리하는 것도 재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설기는 이 화에 집어넣습니다. 화에. 그리고 재한다 그러면 합재, 극재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극으로서 지배한다, 관리한다. 합으로서 지배한다. 만약에요. 양인 합살이다. 칠살이 워낙 막강 파워풀해요. 그러면은 양인으로서 칼을 든 양인으로서 칠살을 통제한다. 양인 합살이 그 소리예요. 합으로서 칠살을 통제하겠다는 거죠. 칠살의 힘을 지배하겠다. 관리하겠다. 식신제살. 칠살이 막강한데 식신으로 극을 해가지고 칠살 입장에서는 식신이 식신제살에서 칠살 입장에서 살 입장에서는 식신이 자기를 극하는 칠살이 되는 거죠. 예. 이런 게 극제로 극으로서 칠살을 통제하겠다. 이게 고문을 읽을 때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합제, 극제, 설기도 이게 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이제 고문을 안 읽으니까 합을 하면 기반이고 작용력 상실이고 끝이다. 재물이 기반돼 있으면 나의 여자는 없는구나. 그리고 관이 기반돼 있으면 나의 남자는 사주상 나는 불리하구나 없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알고 이 의미보다 사주팔자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뭐가 돼가고 있는 것은 처음보다 다 이거로 해석됩니다. 무토가 여자라면요. 이게 을목이 남자예요. 그렇죠. 정관이죠. 정관을 나의 역량, 나의 식신입니다. 나의 생각이자 나의 활동하는 거. 나의 활동해가면서 내 활동으로 정관을 컨트롤한다는 의미도 돼요. 내 역량으로서 남자를, 직장을 컨트롤하겠다는 의미도 된다고 해요. 이게 남자 사주면 내 역량으로서 나의 직업을 관리하겠다, 통제하겠다 그 의미도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이걸 알아놔야 사주 해석이 아주 이게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 직장은요, 이게 무토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직장이자 남자일 수도 있죠. 남자는, 반듯한 걸 추구로 하는 거예요. 이 정관이죠. 을목 입장에서는 기토가, 아니, 경금이 이게 정관이에요. 그래서 이 무토가 여성이라면은 이게 남자친구고 남자인데, 내 남자는 관과 합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올바름을 추구하겠다. 이런 게 올바름을 관을 통제하겠다, 지배하겠다. 예,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기반되면 무토에는 남편이 묶여가지고 작용력 상실이네. 내 사주에 남편은 없는 것 같네. 이렇게 아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두 번째하고 또 요걸 의미해요. 이거 화는 이제 천간합을 해가지고 갑기합토 했을 때 이제 합으로 해서 변화된 거를 화라고들 하죠. 그리고 이 설기 목이 왕성하다. 그러면 화로 목의 기운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목을 화로 그러니까 토가 왕성하다. 그러면 금으로 설기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토를 화했다 그래요. 화했다. 그리고 이 설자를 이게 누설 뺀다는 거죠. 이 글자를 쓰기도 하고 이 글자를 쓰기도 하는데 둘 다 기운을 밖으로 배출시킨다. 뺀다. 이게 설사 할 때 이런 글자를 써요. 이게 빼준다 쓰죠. 누설한다.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합화나 설기 이거는 화라고들 고서에 많이 표현되어 있고 이게 쟤는 합재나 극재다. 그래서 양이나 합살이나 식신제살이나 이런 거 다 컨트롤하는 거다. 통제하고 지배하고 관리하는 거다. 이 신금 연약한 여자가 남자를 아까 재운다고 그랬죠. 컨트롤하다 지배하겠다. 이 막강한 병화가 신금을 모으면 겁을 낸다.
이게 신금을 무서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니까 양보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게 개인적인 뜻으로 개인적인 뜻에 이끌려서 제재를 감수하는 거예요. 평화가 신금을 개인적으로 나 좋아요. 나는 좋아서 다른 옵션이나 할 수 있는 거다. 안 할래. 내 제약을 감수하겠다. 이게 평화가 원하고 신금이 원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한다는 거죠. 평화가 신금을 원한다. 추구한다는 거예요. 평화가 신금을 추구하고 평화가 신금을 원하고 신금도 역시 평화를 원하고 평화가 신금을 추구하고 원하니까 그 사납고 맹렬한 평화도 신금한테는 겁을 낸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자발적 복종이에요.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금도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원하는 거예요, 이게. 양쪽이. 한쪽만 원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원하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환, 교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함께 알을 놓아야 돼요. 대부분 기반이다. 합으로 효과가 기반돼서 묶여 있다. 작용력 상실 끝. 이렇게 하면 사주 해석이 안 돼요. 두 번째로 통제하고 지배 관리하겠다는 측면이 하나 있다. 이걸 보통 합제라고 그러죠. 합으로서 기운의 컨트롤을 하겠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추구한다, 원한다. 그리고 교환한다는 뜻이 있어요. 교환한다. 서로. 그러니까요. 교환하면 이 병이 이 시 간에 가 있는 거 같은 거예요. 이게 서로. 맹파에서는 그렇게 보죠. 서로 자리 바꾸면 교환할 수가 있다는 얘기. 이게 시간이 병화의 자리이고 일간이 신금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왕래 호환, 교류. 그게 왜 그러냐? 서로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인 뜻에 이끌려 가지고 이 제재를 제약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그만큼 평화는 신금이 좋고 신금은 평화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관으로부터만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 경우는 봉충이라고 안 했죠. 이게 때 수국환을 하는데 임수로 그걸 해야 된다고 그랬죠. 병화의 칠살이. 이건 봉충이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입니다. 보통 기반으로만 알고 있는데 통제한다, 지배한다, 관리한다. 요걸 아셔야 되고 양쪽 병화가 을이나 경금이 서로에게 원하는 게 있다. 서로를 추구를 한다. 그러니까 교환한다, 교류한다. 나중에 이게 아, 그래서 얻는다는 상이 있는 거예요. 얻는다. 그러니까요. 이 무토가 자기의 역량이거든요. 식신이면. 역량으로서 직장을 얻는다. 이게 세 번째로 역량으로서 직장을 어, 추구한다. 원한다. 능력으로서 남자를 만나기를 원한다.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간이 있으면은 이렇게 식신이나 이렇게 합으로 돼 있으면 일간의 의향을 나타내는 평화는 신금을 원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사주의 일간의 의향, 일간이 뭐 하고 싶은지가 합이 있으면 합을 먼저 일간이 추구하는구나. 이게 추구하는 거예요. 병화 이 사람은 돈을 추구하는구나. 돈을 추구하는. 이게 일간이 합이 없으면 그 다음에 식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추구하는 거예요. 목생화 이게 일간의 기운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간의 활동력이자 의사의 방향이에요. 이게 원하는 거지. 이게 일간이 뭘 원하는지를 보는데 에, 일간 합과 식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이것과 연결돼 있는. 대신에 식상은 교환이나 원하는 건 아니죠. 이때는 이제 식신의 원신이라고 그래요. 원신이 무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때는 으뜸원자 원이 아니고요. 예, 원칙 할 때 원리 할 때 원칙 근원 원자입니다. 근본 원이라는 얘기죠. 예,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 대부분 합해서 불화되지 않으면 기반된다. 이게 완전히 나빠. 불성립하면은 불성립하면은 이 기반되지 않으니까 좋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반영이에요. 예, 기반되지 않으면 불성립하면은 통제 지배권이 없어요. 이 합을 하지 않으면요.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합이 들어오는 해가 이 글자가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합동이라고 그래요. 합동.
만약에 이 정화는 임년이 와서 정임합하면 그러면 이 정화가 움직이는 거예요. 동하는 거예요. 합으로 동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합이 기반으로만 보면은 임년이 와서 정임합 묶여가지고 꼼짝없네.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이 두 번째 논리와 세 번째 논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주 해석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왜 생기느냐? 고서를 안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독자가 10,000명이 넘는 선생님도요, 이 논리를 완전히 모릅니다. 그 양반은, 아, 일가는 기반되지 않는다. 뭐 더, 이게 한마디로 고서 읽은 흔적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그래서, 내공을 늘리려면 이 고서 원문을 읽으셔야 된다. 원문. 예, 합의 효과가 기반에 매몰되어 있으면 아주 그건 근시안이다. 아, 오히려 합이 있는 건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가 더 많다. 아, 이 맹파에서는 이걸 더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원문을 읽어보면 역시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제 합을 해서 불화하는 경우, 짝을 지어서 살되 영원히 함께 살지는 니네 영원히 함께 살 거야? 물어보면 미적거리는 거죠. 그렇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못해요. 여기 합하는 둘이 병신합해서 이제 나 병화 아니고 나 수월래. 신금도 나 신금 아니고 나 수월래. 이제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게 합을 내서 완전히 변화했다. 이것과 관계되는 것이 등용이온 공화사신이라는 거예요. 용을 만나서 운용하다 보면 그 원신이 변화되는 공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용을 얻어서 운용하게 되면 원신을 변화시키는 이때 원신입니다. 이게 원신을 변화시키는 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사주팔자의 구성 원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하늘과 땅은 서로 문이 있어서 서로 교류를 하는데요. 이게 황제내경 수문편에 보면 이 황제와 기백이라는 사람하고 하는 그 대화가 나와요. 황제가 기백에게 물어요. 오운이 이렇게 수 각기합해서 이제 토, 금 뭐 이렇게 있는 걸 이거 오운이라고 그래요. 이게 오행이 하늘에서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오행의 흐름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황제가 기백한테 물으니까 기백이 얘기를 해요. 기백이 무토와 기토가 나누어지는 지점에서 오운이 시작한다. 무기토라는 것은 별자리로 보면은 규벽이고 각진이다. 이 무기토 규벽과 각진은 하늘과 땅에 있어서 문호다. 이게 문자는요. 대문이 두 개 있는 겁니다. 두 번. 이 호는요. 쌀인문 같은 게 문짝에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대문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딱 열리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요. 이 호는 이게 하나가 문이 외문이에요. 외문. 이걸 지게문이라고 해요. 지게문. 이게서 문호 그러면 이 호가 문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여기서는 집 의미가 아니라요. 그래서 하늘은 크니까 문짝에 두 개 있다고 해서 천문이고요. 땅은 지호가 되는 거예요. 천문. 그 지호도 땅의 문이라는 얘기죠. 땅의 문은 하나고 하늘의 문은 두 짝이라는 거죠. 천문은 수레가 있다는 거예요. 수레. 수레이고 술과 해 사이에 있다는 거죠. 여기 술과 해 사이에 규벽이라는 데가 있어요. 규와 벽이 나누어지는. 이게 이제 천문인 거죠. 그리고요. 지호는 진과 사 사이에 있고 이걸 각진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무릇 음양은 모두 이 진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운도 오운도 요게 토금 뭐 요런 것도 각진에서 일어난다. 즉 진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시작된다. 이게 황제 내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왜 여기서 시작되느냐 보면요. 갑기의 새 이게 갑년이나 기년은 무기토라는 그 노란 하늘의 기운이 여기 각진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각진이 이게 땅의 문이거든요. 지호거든요. 여기는 하늘의 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천나 지망살이라고 그러죠. 이거 하늘의 그물, 땅의 그물. 그래서요. 술과 해나 사해가 있으면은 이게 천나 지망살이 되는 거예요. 꼼짝달싹 하늘의 그물에 묶고 땅의 그물로 묶여 있다. 곤란한 처지가 된다. 구속된다. 뭐 압류된다 등등.
이게 원리가 여기서 나왔는데요. 예. 그리고 이게 보면은 여기 손방향이죠. 그래서 지망살은 손방이라고 그러죠. 손우이죠. 이렇게 여기 이제 손우이가 되는 거죠. 진사는. 이게 이제 각진이고요. 여기 이제 술해는 이게 건입니다. 건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일치가 되는 거죠. 주역과. 이게 보면은요. 을경합은 경금과 을목의 그런 하얀 기운의 하늘의 기운이 이 각진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을령과 경련은. 그래서 지호로 그게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호, 지문, 땅 문으로. 그러니까 을령과 경금은 이게 금으로 바뀐다는 거죠. 을경합금이 되는 게 이 원리인 거죠. 병년과 신년은 임수라는 검은 기운의 그 하늘 기운이 여기 각진을 지나가서 이게 땅의 문이거든, 여기가. 여기는 하늘 문이고. 땅의 문으로 여기 지나가니까 일부가 땅으로 들어온다는 문 앞으로, 문 안으로 들어와서 병신은 수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정임은 가불이라는 파란 하늘의 기운이 여기 각진을 지나가서 땅의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임합은 목이 되는 것이고 무기합은 빨간 기운이 여기를 각진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 기운이 지우로 땅의 문으로 일부 들어와서 아, 무게는 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황제내경의 설명이에요. 요게요. 아, 그런데요, 이 다른 이 낙서의 논리로 보면은요, 갑은 1이고 을은 2이고 이렇게 식간 1, 2, 3, 4 했을 때요. 일은 여기 5를 얻으면은 6이 되니까 1은 6과 합하고 1, 6 그럼 갑기합. 2는 7과 합하고 을경합금. 이게 합으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변하는 원리는 왜 그러느냐? 합을 하면은 꼭 변화하게 됐다. 이 변화는 반드시 5를 얻는 곳에서 변화된다는 거지. 5를 얻은 후에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5라는 것은 진토라는 거죠. 5라는 건 진토예요. 왜 진토냐? 자부터 시작하죠. 자, 주, 인, 묘, 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그래서 5가 이 5에 있는 것은 진토요. 이게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토는 봄에 건다. 봄에 해당하죠. 인묘지는 봄이죠. 사오미는 여름이고. 때가 삼양이다. 예, 이게 무슨 소리냐? 오운육기라고 그러죠. 인신, 소양, 상화예요. 인신은 작은 양이에요. 묘요, 양명, 조금이에요. 양명, 아주 그 양으로 밝다는 얘기죠. 이것도 양을 얘기하죠. 진술은 태양 한수예요. 여기는 소양이고, 여기는 그 양명이고, 다 양이에요. 지는 태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삼양에 해당하는 데가 봄이라 이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삼양의 그 소리입니다. 이게 이제 오운 육기 할 때 삼양의 그거고요. 삼음은 사해는 고름, 음이죠. 고름 풍목이고 이게 자오는 소음이고요. 고름 소음. 여기는 태음 습토가 되는 거죠. 충미 태음 습토가 되는 거고요. 자오 소음 군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삼음이고요. 여기에는 삼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삼양이기 때문에 기운이 이렇게 펼쳐 나가는 때예요. 그래서 만물의 몸뚱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몸을. 그러려면 만물의 몸을 만들어낼 생해주려면요. 기운이 열려서 움직여야 돼요. 보면은 그래서 소생하고 역동하는 거죠. 기운이 열려서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면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면은 화하게 된다. 그래서 합을 하면은 진에서 오를 얻으면은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는 거지. 결국은 뭐죠? 등용을 하면은 변화하는 공이 있다고 하는 게 이 논리인 거예요. 이게 낙서의 논리죠. 식간 모두가 합을 하면은 다섯 번째인 진에 이르렀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진의 위치에 이르렀을 때 변화는 이 화기 갑기 합을 해서 토로 바뀌었다. 그러면 요때 이 토를 화기라고 그래요. 변화된 기운의 원신이다. 이때는
이 으뜸원자를 써줘야 돼요. 요 화신 이걸 화신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요걸 기준으로 할 때는 이 으뜸원자를 써줘야 돼요. 예, 이게 중요하죠. 예, 진의 위치에 다다르면은 이 화기의 원신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갑기합은 갑자에서 시작하지만 에, 다섯 번째 자리는 무진이 돼서 토가 된다. 이거는 이제 사주팔자의 구성 원리가 이걸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갑기가 합을 하면 토가 되고 을경은 금이 되고 이걸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갑년이나 을년은 갑기 합을 하니까 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에서 토가 되는 거죠. 진이. 그러면요 토가 되는데 진은 양이고 양은 양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기진이 안 되고 기진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월이나 진시가 되면은 갑년이나 기년은 무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진이요. 을과 경은요. 을경합 금이니까 금은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진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진이 있지 신진은 없어요. 그래서 경진이 되는 거예요. 정임합은 목인데 목은 간목과 을목이 있는데 진은 양이니까 양이에요. 양이니까 갑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에서요. 무기는 합한데 병화와 정화 중 진은 양이니까 병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요. 기는 갑기 합이죠. 이게 토가 이제 와 이제 밖에 합 토니까 이게는 기진은 안 되니까 무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요 경이 왔다 그러면 을경합이니까 금이니까 경진이 되겠죠. 여기는 예 여기는 정임 한목이니까 간목이 되는 거죠. 무기 합하니까 병화가 되는 거죠. 이게 지인에 다다랐을 때 얘네들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거꾸로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가 왔네. 토로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는 뭔가 연간으로 올 수 있는 거는 기년이나 갑년밖에 없는데 신금 양이 왔네. 이건 갑이 와야 되는 거죠. 병이 왔네. 그러면 기가 일간인으로 올 수 있는데 여기 음이 온 거로 보니까 무는 못 오고 개가 와야 되는구나. 예, 개미 일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사주팔자의 구성 원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나 이제 오고 보면은요. 등용이온 공화사신의 원리가 사주팔자를 구성하는 원리이기도 해요. 그러면요. 이게 진시나 진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시작은 뭐냐? 그럼 자시나 자월은 뭐냐? 이게 무를 이 급터는 칠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의 칠살은 갑이거든요. 갑자시부터 시작해요. 경금의 칠살은 경서부터 일곱 번째는 병이에요. 그래서 병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도 똑같아요. 임수의 칠살은 무고요. 갑의 칠살은 경이고요. 병의 칠살은 임자예요. 시작은 이 진어를 극하는 칠살서부터 시작하고요. 인월은 어떠거냐? 여는 이제 인월살서부터 시작하죠. 인도 양이죠. 그래서요, 이 합화된 이 화신의 인성 도와주는 게 토니까요. 화가부터 시작해요. 인도 양이니까요. 화 중에 정화 중에 이 병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인이 되는 거죠. 정인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도 똑같죠. 임수인데 임수를 생해주는 건 금이죠. 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인은 양이니까 경인이 되는 거예요. 인에서는 전부 다 이거를 생해주는 거고요. 자에서는 얘를 극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주팔자의 구성 원리예요. 이걸 모르고 선생님들이 예를 들을 때 엉뚱한 없는 사주를 가지고 예를 드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예. 지금 등용이용 공화사신의 원리를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집만 보면은 다 합을 하느냐? 예, 이게요. 적천수의 그 원주라고 그랬죠. 유배군 선생이 어느 때 이렇게 합으로 해서 변할 수 있느냐? 지인에서 등용을 했다고 해서 용을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변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갑기가요. 갑일간이 갑기 합해서 갑이 나 목 안 할래. 나 토할래. 토로 변할래. 이렇게 하려면은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간목이 4개월에 시작이 된다. 이게 계절의 마지막 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해자 축 중에 축이고요. 인묘지인에서 진이고요. 사오미에서 비고요. 이게 사계는 진술축미월이라는 거예요. 이게 갑기합 토가 되려면 토월에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병신합 수가 되면은 수를 의미하는 겨울철에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월이나 자월. 무게합하면 여름이니까 4월이나 5월에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름에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일간이 자기의 성격을 아니 나 수 않고 나 화할래 이걸 이 화기격 내지는 화상이라고 그래요. 적천수에서. 그럼 첫째 화하는 오행의 그 월을 당령을 해야 된다. 그다음 하나의 기토를 만나야 돼요. 즉 기토가 둘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토 입장에서 쟁합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쟁합이나 이제 이게 투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의 기토만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요 월이나 시상에 이게 월간에 있든지 시간에 있든지 하나의 기토가 그렇게 허야 각기합 해가지고 나 간목 않고 목 오형 않고 나는 토로 바뀔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만나지 말아야 된다. 임수, 개수, 간목, 을목. 임수, 개수 바르면 수생목이어가지고 갑의 힘이 일간이 인성으로부터 생을 받으면 힘이 막강해지는 거예요. 힘이 세지니까 자기 목이라는 성향을 버리고 토로 변호지를 종어지를 안 해요. 그래서 임수나 개수, 간목이 있어도 비견이 있어도 을목이면 양인이거든요. 엄청 살벌한 친구가 자기를 도와주면요. 힘이 생기니까 얘가 변할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냥 갑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죠. 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무토가 있죠. 무토 자기의 친구가 있으면은 자기 도와주는 세력. 그리고 밑에서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도 이런 게 있으면은 자기에게 힘이 되는 글자가 있으면 자기의 본래의 성향인 목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병신합수, 자기 지지 성향이 있으면 화를 버리고 수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개수가요, 자기의 수를 버리고 화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고요. 그리고 하나의 진이 있어야 된다. 등용이온이죠, 이게. 예, 그래야 변화가 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똑같아요. 병신합수니까 이건 겨울에 태어나야 되고, 무게는 여름에 태어나야 돼요. 을경합은 금이니까 가을에 태어나야 되고. 예. 그리고요, 여기 보면요. 독자적으로 홀로 스스로 서로 합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이거 같아요. 간목이 오면은요. 간목이 있고 그러면은 이거 혼자 기토하고 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일종의 쟁합이나 투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힘이 되니까 이 간목 일간이 어, 합을 해서 토로 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혼자 독자적 홀로 스스로 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도와주는 세력이 없어야 된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간목이 있고 그러면은 나 혼자만 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일간 혼자만 기토 합을 하는 게 아니라 얘도 여기에 이제 갑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게 아무리 여름에 저기 토월에 진술충매월에 태어났고 지인이 있고 그렇다고 그래도 합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과 이게 맞물리는 거죠. 이게 혼자 이게 원문을 공부한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풀어서 한글로 해놓으면요 높낮이가 없어져 버려요. 높낮이 이론의 높낮이. 그래서 공부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또 등용 이론 이게 진을 얻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합화의 조건을 얘기를 했죠. 예, 지금 합화의 조건 이게 유백원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걸 요약하면 일간이 변하려면은 그 일주가 아주 고립되고 굉장히 약해야 된다. 도와주는 친구들이 도와주는 세력이 지지나 천간에서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 외롭고 약하다. 누구를 지원 세력이 없다. 일간 나홀로다. 그래서 외롭다는 거예요. 지원 세력이 근도 없고 이게 첫 번째고요. 이거죠. 천간에서 이 임계나 갑을 또 무토를 만나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변화하는 신, 갑기합 토면 토죠. 토의 세력이 넉넉해야 된다.
넉넉하려면 토이니까 이 토월에 태어나는 게 좋죠. 이거 정이 목이니까 이게 목의 기운이 왕하려면은 봄에 태어난 게 좋죠. 그렇게 하고요. 이게 화신이 왕하게 하려면은 천간에 투간이 되는 게 좋은 거죠. 지난 시간에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얘기를 했죠. 지지 입장에서는 천간이 100% 지으면 받는 입장이고요. 천간 입장에서는 지지가 자기를 지원해주는 록이라고 있어요. 록.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봄에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천간에 투간이 돼 있는 것이 이 목기운이 굉장히 세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지면요. 정임합을 해가지고 이게 화기를 이 원신을 인출한다고 그래요. 얘가 천간에 있고 그러면 훨씬 더 합화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수가 즉 임수일간이 자기를 버리고 목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등용을 했다, 진이 있다.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화신이 여유가 있어야 힘이 넘쳐야 된다. 그러려면 월과 천간으로 이렇게 투간이 돼 있는 거죠. 대부분 변화될 때 이 원리입니다. 세 가지. 일간이나 변화되고자 하는 그 천간이 고약해야 된다. 도와주는 세력이 한쪽에 없어가지고 아주 외롭고 약해야 된다. 그런데 변화하려고는 변화된 그런 화신은 그거는 아주 넉넉해서 여유가 있다. 그러려면 월을 얻어야 되고 천간에 이렇게 투간이 돼야 된다. 여기도 무토로 투간이 됐죠. 그러면요 각기 합을 해가지고 각기 합 토를 되게끔 이 무토가 인출해 버린다고 그래요. 이 화신을 이, 이 화신을 그러니까 합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일주 합뿐만 아니라 여기 일간 합뿐만 아니라 여기도 일간 합에 대해서 얘기했죠.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일간 합이 아니라 뭐 연월의 합이라고 그러고 똑같아요. 예, 이 세 가지 말씀한 거고요. 여기 무게 합이 있죠. 예, 무게 합을 그런데요. 여기는 무게 합으로 하고 합으로 하면 화가 돼야죠. 화의 원신이 여기 병화로 얘네 연월 입장에서 보면 화의 원신이 화기의 원신이 화가 투간이 된 거죠.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변화하려고 하는 애들 그 결과물이 병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고요. 무게합이니까 여름이니까 여름에 태어나 여름생입니다. 그리고 진이 있어. 그러면 무게 합을 해가지고 화로 변하느냐? 이제 무토가 이제 더 이상 토가 아니고 화고요. 개수가 더 이상 수가 아니라 화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더라. 얘는 합화가 안 돼요. 합화가 안 되는 원인은 개수의 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이. 그리고 개수의 지원 세력인 멀리 있는 임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좌지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수의 근이 천간뿐만 아니라 특히 지지에 근이 있고 그러면 안 변해요. 합화 안 하려다 나는. 그럼 뭐죠? 기반이 되는 거 이게 기반. 이 이거는요. 이 글자하고 8글자 중에 7글자가 같고요. 요 한 글자만 달라요. 이거는 축년에 태어났고 여기는 4년에 태어났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양반은요. 이 사주는 병화가 5월에 태어나면 양인 5월에 태어났죠. 이게 양인격이에요. 양인격에는 격국에서 용신을 별도로 정해야 되거든요. 양인에는 이 칠살로 이 강한 화기를 억눌려 줘야 돼요. 그래서 칠살이 용신이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또 5일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 칠살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식신무토가 임수한테는 이게 칠살이에요. 아주 그걸 하는 거죠. 임수로 아주 망쳐놓는 쉽게 망쳐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무게 합을 하면은 이렇게 기반된다고 그랬죠. 얘를 액션을 못하게 묶어놓는 거예요. 이 개수가 양인이. 야, 우리 칠살 형님 건드리지 마. 하고 이 개수가 유약한 개수가 무토를 통제 관리해가지고 묶어놓는 거야. 통제 이게 이제 서로 사랑하니까 아이고 우리 칠살 형님 이게 임수면 개수에 오빠가라고들 하죠. 간목 입장에서 을목이 누이 동생이니까 이게 이제 누이가 아이고 우리 오빠한테 엉뚱한 짓 하지 말아라. 했다가는 나 당신 안 본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토가 이게 이제 합으로서 묶여 있는 거예요. 기반데 이거를 기반으로 볼 수 있느냐? 보통 기반으로 보면은 무토가 작용력을 상실하니까
이 실살이 보존이 돼서 좋다. 기반으로 설명해도 이건 되죠. 그러나 이 개수가 모토로 자기 남자친구 남편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자기는 약하지만 그래서 조정한다는 거죠. 조정한다. 조정해서 자기 친오빠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뭘로 하든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요. 아, 진도 받고 무기합파 화기에 변화로 되는 신의 그 원인 그것도 봤지만 인출할 수 있으나 합화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둘 다 여기는 뭐 화의 성향이니까 이게 개축이 돼서 축이 수의 성향을 안 버린다. 나의 지원 세력이 있는데 내 지지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 지지자들을 다 버리고 나보고 화를 하라고? 나는 지지자하고 내 집안 가문 나는 수 집안인데 변을수가 화 집안으로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고관대작을 하는 사람이에요. 관운이 아주 좋죠. 관운이. 근데요, 이 사주는요, 무게합을 해가지고 이 개수의 근이 여기 진토라는 게 있는데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가지고 이게 특히 좌지가 중요한데 이게 그 표현에 의하면은 아, 한 잔의 물로 한 수레나 되는 나무에 붙은 그 불을 끄려고 하는 거와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무게합을 하면은요, 화월에 태어났죠? 병화가 투관됐죠? 그러면 이게 무게합해서 금방 내 수를 여기 또 진토도 봤죠? 등용했죠?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수가 아니라 화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화기가 이렇게 세니까 예, 여기 진년이 아니, 묘가 되면은 이제 이 화기를 더 불살려 보는 거죠. 목생화. 그러면은 이 양인이 강성해져 가지고 그때 재물이 제가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게 임철초 선생의 사주예요. 이 양반은 고관대작을 한 사주고 여기는 나중에 태순가까지 했어요. 임철초 선생은 그렇지 못했고요. 한 글자만 다른데 여기는 합파가 된 거예요. 왜 됐느냐? 예, 여기는 이제 일주가 아니라 여기 개수가 아주 고독하고 이거 멀리 떨어져 있죠. 여기로 떨어져 있고 아주 약한 거예요. 특히 좌지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에 깔고 앉은 게. 지원 세력이 없다는 얘기고. 반면에 변화될 화의 세력은 엄청나게 센 거예요, 이게. 예, 여기 또 투관돼 있지. 여기까지도 이렇게 돼 있지. 또 화월에 태어났지. 그러니까 개수가 이제 입철초 선생 말대로 한 잔의 물로 한 수레에 한 트럭에 그 요즘 수레는 이제 요즘 트럭이죠. 한 트럭의 나무에 소나무에 불 붙은 그 불꽃을 한 잔의 물로 끄려고 하는 성향이 오히려 이 물을 넣으면 불이 더 잘 붙어요. 예. 그리고 등령 진에서 여기 진을 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관살이 혼잡되면 좋아요. 워낙 화기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관살이 혼잡된 게에서 정관을 합을 해가지고 이거 합반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정관을 합을 해서 칠살을 안겼다. 그래서 합관유살이라고 그래요. 이게 좋은 사주가 된 거죠. 반면에요. 이제 이 사주하고 다 무월에 태어났던 게 대운의 흐름도 똑같아요. 여기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충족이 돼서 합에 머무른 게 아니라 합에 머무르면 이 개수가 무토를 통제할 수가 있을 텐데 기반이 돼서 이게 관리 통제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 변해버렸어요. 변해버렸어. 얘도 이제 화예요, 화. 개수도 이제 수가 아니라 화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오히려 나쁘게 작동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변화할 수 있는 조건 합을 해서 이 변화되는 그 신이 고독하고 약해야 된다. 즉 도와주는 세력. 특히 밑에서 근을 깔고 앉아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는 근을 깔고 앉아 있죠. 여기는 개 신기니까요. 개수가 여기로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응가는 개수가 이게 여기가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자평진전 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요, 화신이 변화될 신이 아주 힘이 세냐, 해서 힘이 넘쳐 그런 유여하다고 그러죠. 이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월을 얻어야 되고 그 화신의 원신이 이렇게 투관이 되는 게 좋다.
무기합화하면 여기 병화로 추가이 된 거죠. 예. 그리고요, 등용을 해야 되고, 즉, 진을 봐야 되고, 이 세 가지 요건을 일간이 합을 해서 합화되는 조건뿐만 아니라 그 일간 이외에 타간 간에 합을 해도, 합화되는 조건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경우는 양인이, 이 양인이 합을 해가지고 아주 미쳤다. 이게 뭐냐, 무게 합을 하면 화로 바뀌죠. 그래서 또 병화 입장에서 양인이 돼서 아주 불구덩이가 된 거죠. 병화일간은 맹렬하기 때문에 여름에 간목을 보면은 불타 없어진다고 그랬죠. 너무 뜨겁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안 되는 게 이 병화예요. 이게 안 좋게 작용을 하죠. 특히 이게 대운을 보십시오. 40년 동안이나 이게 화대운, 목화대운, 강성한 화 기운인데 이쪽에 계속 화를 더 강하게 하고 여기는 봐요. 여기는 이게 목이 되면은 이 무토가 이게 개수한테 통제 당해가지고 이 무토가 토국수를 임수를 못 얻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을묘가 되면요, 목국토로 해가지고 무토를 이게 그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합으로서 무토 입장에서는 합으로서 내가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이제 대운에 의해서 내가 이제 극받게 되는 거예요. 무토한테는 묘가 이제 정관이죠. 여기 이제 갑인 이런 때 되면은 이게 이제 칠살이 되는 거죠. 계속 승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개축이 되고 임자가 돼도 이게 용신의 세력이 이제 세지니까 더 올라가는 거죠. 여기는 반대인 거죠. 이 40년 동안이나. 그래서 임철주 선생이 자기 사주를 뭐라고 했느냐. 임수가 이게 이제 이른바 그 양인월에 태어나서 양인격이기 때문에 칠살이 용신인데 임수가 비록 자신의 창고인 이 진에 통근을 했다고는 하나 임수를 도와주는 세력이 즉 금이 없다. 임수의 원신이 여기는 뭐죠? 축이 오면은 축토예요. 축축한 토니까 금을 도와줄 수가 있는 그래서 금이 나중에 금생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 금기운이 없어요. 다 대신에 다 이게 무게 합화를 해서 이게 다 불이라고 보면 돼요. 이 여섯 글자가.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는 이게 청고하다고 그랬죠. 청하나 아주 메마로 시들었다. 이게 청기탁기 할 때, 적천수에 의한 사주 분석할 때 이거를 청기탁기 할 때 이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을 하면 좀 길고요. 또 운이 40년 동안이나 목화운으로 이게 다 여섯 글자가 무게 합화로 해서 화인데 운마저도 목운 화운이 왔으니 자꾸 겁재와 양인의 그 방향으로만 흘렀다. 겁재와 양인. 그래서 우위로는 부모의 뜻을 이어받아서 부귀 공명을 관직에 나갈 수도 없었으며 아래로는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전원의 땅, 그 전답도 지키지 못했고 내 스스로 업을 하는 일을 만들지도 못했다. 형제간에 피를 나눈 형제간의 그 사이를 함께 세우고 함께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화중지병이다. 그림의 떡이다. 형제를 돌보고 형제와 함께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반평생 살아서 내가 한 일이 한낱 뜬구름과 같다. 이게 임철주 선생이 자기 인생을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이 명리를 배우기 전에 이 명리를 자기 사주를 남의 의뢰에서 봤는데 당신은 꼭 그 명과 리를 즉 부귀와 재물을 함께 얻을 상이다라고 좋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명리를 공부를 해서 보니까 다 홈플이더라 그 사람이. 예. 그래서 자기 신세를 이제 설명한 게 나와요. 묘운이 되면은 이게 이제 이 화를 더 불살르게 하는 거죠. 화가 불살르면 그러면은 재가 끝나는 거죠. 재는 그 병화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를 의미하죠. 재는 양명지원이라고 하죠. 먹고 살 거의 근원이라고 했죠. 이게 묘운이 오면 먹고 살 걱정도 해야 되고 아버지가 이게 비겁의 운이 강성해지면 목생화로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묘는 이게 임수가 절지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 임수는 그 사지죠 사지 위에서 이제 힘이 빠지는 거고요. 양인이 생을 얻는다. 즉
병화 입장에서 양인이 이 정화죠. 정화가 이게 이제 지지로 내려오면 오화거든요. 오화가 묘로 이제 생을 받는다는 게 양인의 세력이 더 강성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륙의 변화를 만나게 된다. 즉 그래서 아버지가 죽게 되고 가산이 가세가 기울어서 재산을 다 까먹게 된다. 탕진하게 되고 아, 선친의 위험을 귀담아 들었던 것은 그리고 가업을 선친의 그 유업을 받들고 가업을 유지를 하려고 했으나 어, 이게 선친이 죽고 가업이 기울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명리를 공부를 했다. 그래서 호구지책으로 명리를 살았다는 거죠. 요게 호구지책으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온몸으로 명리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고 호구지책으로 살고 있다. 자기 무릎 6척, 1척에 30.3cm예요. 그러면 이게 180이 넘는 옛날에는 굉장히 큰 거죠. 거구의 몸으로 태어났고 또 원대한 그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어, 친구들이 무리들이 나의 말기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사주 실력을 미관 말찍을 때 아주 끝에 있는 기술이라 이거죠. 아주 하찮은 그 사주 실력으로 친구들이나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있다. 그래도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려니 아주 겸손한 말기라고 돼 있어요. 이 양반의. 그러나 이 양반 임철주 선생 덕에 소생 같은 사람이 적천수를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아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거죠. 대단히 감사한 일이죠. 적천수 원문을 놓고 이 양반이 한 만큼 하려면은 아마 아무도 평생 그거에 맞는 그 시간을 투하를 허야 될 겁니다. 이 덕분에 이 양반 내게 소생은 적천수뿐만 아니라 자평진전도 보고 또 다른 책도 볼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된 거죠. 다 이게 임철주 선생 덕에 스스로 생각해보면 자기 사주 명과 운이 가지런하지 못했다. 서로 이렇게 콩끼리 파손 팥끼리 이렇게 서로 조화롭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 이게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았다. 이게 사주 원곡도 운도 이렇게 합화가 된데야 되고 운도 목화운으로 달려버렸으니 자기 아버지 조부는 다 벼슬을 한 양반들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사주대로 된 거예요, 이 양반은. 그리고요, 하는 일에서 이익, 뭐 돈 나올 뭐 이익 보는 것도 없었다. 하는 일에서 돈 되는 것도 없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학철고부라고 그랬어요. 이 철자가 수레바퀴에 수레바퀴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땅에 이렇게 패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붕어 한 마리라는 거죠. 근데 그 학철이 수레바퀴 그 자국이 이게 메마를 학자거든 이게요. 마른 수레바퀴 자국 안에 있는 붕어 한 마리와 같아서 그 붕어가 물 한 바가지를 기다리고 있는 심정이라 이거요. 참 자기 처지를 이렇게 표현을 잘했습니다. 물 한 바가지. 이게 한 대라가 그거를 기다리는 처지라 이거죠. 이렇게 된 것은 자기가 생각해 보기에 태어난 환경이나 이게 지지라는 거죠. 환경이 제한돼 있고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때도 막혀 있다 이거죠. 때도 이렇게 대운도 그렇고 막혀 있어서 아, 아 막비명야라 순수기정일 뿐이로다. 이게 소생이 아주 좋아하는 이 맹자의 진신장 귀절입니다. 정말 이 양반이 이거를 역시 옛날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고관대작을 한 사람이라 이런 이제 공부가 된 거죠. 명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자기가 이렇게 학철 지부 마른 그 수레바퀴 자국에 있는 붕어 한 마리로서 물 한 바가지를 기다리는 신세가 된 거는 나의 운명이라 이거야. 모든 것이 기룡하국이 나의 운명이 아닌 것이 없다. 다 운명이다. 그래서 그 운명의 바른 것을 순수히 받아들일 뿐이로구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지만 아, 모든 게다
내 사주 운명이다. 이게 이 여덟 글자가 맹자의 진심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명을 아는 자는 위험한 담벼락 밑에 서 있지 않는다라는 말로 이어지는데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면은 자기 본성을 알 수 있고 본성을 다하게 되면은 하늘을 알 수가 있다. 그 하늘에 해당하는 것이 이 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천지인과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 하늘의 도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다 맹자나 중용이나 다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이 아닌 게 없다. 이게 사주가 아닌 게 없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양반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지지가 제한돼 있고 때도 그렇고 때로는 이 대운도 그렇게 만났다는 거죠. 내 사주가 이러니 그걸 순응하고 순수히 받아들일 뿐이로다. 그래서 명을 아는 군자에 해당하는 거죠. 임철주 선생 기골이 장대하고 성격도 아주 아고 아첨 못한다고 본인이 써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화끈하고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는데도 부드럽지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양이나 이게 강해서요. 그러나 이렇게 용신이 완전히 잘못돼 있는 거죠. 완전히 천국에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여기처럼 근이 있으면 좋으려만 여기는 합화가 안 돼서 이게 이제 기신을 합으로 통제한 겁니다. 이게 기신 이게 이제 희신이죠. 이 기신을 이 합으로 합제를 해서 이 희신을 보호한 거예요. 그러니 권력을 나아갈 수 있는 거. 여기는 이 기신을 합을 해가지고 자기가 화로 돼서 얘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더 기신은 강화시키고 희신은 더 위협하는 이게 잘 낼 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합반이 되면 나쁜 거다. 노노. 이거는 합반이 돼서 좋은 거예요. 이게 이게 기반이 돼서 좋다기보다 기반을 시킴으로써 개수가 무토를 통제 관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통제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기반이다라는 표현보다 여기서는 통제했다, 관리했다는 표현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합의 세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대부분 사람들 기반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거는 통제 관리했다는 표현이 더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합의했다 해서 모두 다 나쁜 것도 아니고요. 기반으로만 하면 나쁘게만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건 기반돼서 좋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합을 해서 화까지 했면 이게 더 거꾸로 된 거야, 이게. 이거는 기반대에 좋은 거예요, 기반대야. 이게 통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통제력을 상실한 거예요, 이 개수가. 통제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도와주게 된 거예요. 도와주는 그래서 양인이 참고로 한다고 돼. 양인은 나의 재성, 양명지원이죠. 나의 목숨의 근원이 원천인 그거를 양인은 칠살로 그 뺏어가는 거예요. 양이 재성 입장에서는 양인은 칠살에 해당하는 거예요. 재성은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묘대운에 이 목생아 받아서 양인 세력이 커져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세안이 물려받은 거 다 지키지도 못하고 다 가세가 기울어서 후부지책으로 자존심 다 내리고 명리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 명리 공부 그거를 해서 먹고 수레바퀴가 지나간 그 페인 자리에 놓여 있는 붕어 한 마리가 그 명리 사람들 이렇게 봐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그 물 한 바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자기의 신세를. 그러면서 자기 동료들한테 사람은 기골이 장대하고 성격도 참 괜찮으나 아, 참 약하는 이 말기라고 했죠. 말기. 약하는 보잘것없는 그 술수로 먹고 사느니 어, 참 조롱거리가 됐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임철주 선생 덕에 소생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적천수에 매달려서 평생을 허비했으려나도 모른대요. 모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임철주 선생의 이런 학철고부의 인생을 살았고요.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뜬구름 같고 그런 이 명리를 위해서 오구지책으로 삼아가지고 친구들의 비웃음을 샀고 그 덕에 우리들이 내 인생을 알고 우주의 변화를 알게 되는 그 공이 임철주 선생 덕입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예,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이 개수편을 시간의 마지막인 개수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